약간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라인이에요. 이 얘기가 사실은 이균 박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균 박사를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집도 가고 뭐 이렇게 결혼식에 가는 것도 이균 박사 부모들도 말고 꼭 굳이 거기 안 가도 될 텐데 어쨌든 이 과정 전체를 통하면 나중에는 이균 박사 택선 집도 처음에 나왔고 이균의 직업 그리고 주변 인물들도 다 택선이 알아갔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떻게 선택하게 될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배두나 배우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야기 이렇게 두 축이 있구나 이균 박사님 나오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싶은데 사실 중반 이후로는 두 분이 만들어내는 주고받는 케미 같은 거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좀 다 잊고 그게 너무 재밌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귀여운 그런 케미스트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배우님이 지금껏 연기하신 배우님 중에 김윤석 배우님이 호흡이 진짜 제일 잘 맞았다고 하셨던데 조승우와 더불어. 빼먹으면 안 되겠다. 네, 조승우와 더불어 김윤석 배우님이 진짜 좋으셨다고. 네. 제가 하도 그동안 비밀의 숲 때문에 조승우가 나의 최고의 파트너였다 이 말을 많이 했어가지고요. 지금 네, 바이러스로 사실은 윤석 선배님한테 제가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 저한테는 진짜 기둥처럼 저희가 이제 고민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제 뭐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캐릭터를 이게 진짜 어이없는 바이러스를 심지어 상큼한 영화고 이게 착한 영화인데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로 선을 맞춰야 살짝 그 분위기가 맞을까 이렇게 녹아 들어갈까 할 때 저는 뭐 선배님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되게 힌트를 많이 받고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집마다 함께하면서 네, 그리고 네, 진짜 그렇죠. 정신적 지주였죠 거의. 네, 뭐 택선도 이균이 약간 거의 정신적 지주였겠지만 이균은 저를 실험체로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네, 저는 되게 의지했죠. 그럼 이에 대해서 김윤석 배우님께도 여쭤봐야 되는데 더불어서 이것도 답해주세요. 아까 발굴하는 재미가 있는 이균 박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너무 흥미로워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9번 끊어가지고 다 봤는데 오늘 연차 반차 내가지고 와가지고 스타트 끊고 아까 무대에서 다 돌고 지인도 같이 지금 영화 보고 있어요. 지인은 지금 다른 가게에서 영화 보고 있고 나는 집이가 만석이 돼가지고 같이 올라했는데 못 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적인 거가 아니고 우리 옥택선님께서 만약 실제 상황이라면 우리 이균 박사를 바이러스를 톡소 바이러스를 개발하신 이균 박사를 좋아할 건지 아니면은 초등학생 동창이면서 자동차 딜러인 김연우를 좋아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안 나왔지만 모태솔로이면서 하나의 연구원이신 우리 필수 수필 누구 세 분 중에 누구를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우리 옥태선 질문을 던집니다. 관객분은 세 분 중에 누구랑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박사님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옥택선으로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배둔나로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옥택선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옥택선으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세 남자와 함께 단체 소개팅을 한다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걸리지 않고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손들기. 손들기? 관객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앙케이트. 투표를 하자는 걸 가지고 이렇게 투표 좀. 아니 근데 그거 보고 말씀하세요. 네. 네. 그러면 옥택선이 바이러스 안 걸렸는데 단체 소개팅으로 세 남자와 함께 만났는데 나는 이균 박사랑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건 지금 장기하 씨 팬과 저의 팬들과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대격돌. 네, 그러면 네 연우와 이어졌으면 좋겠다. 연우. 그리고 수피디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다 골고루 나오는데요? 스킬이 많네. 그러네. 김희원 씨랑 이정현 김희원 씨랑 문상호 선배님인데. 아 그거 너무 무인도스러운 그런. 연구소장이에요, 그 사람은. 네. 너무. 연봉이 제일 그거는. 아니 그리고 특히 김희연 배우님은 염혜란 배우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사랑하셨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옥택선은 누가 좋을까? 나는 옥택선 이건 뭐 누구건 모르겠지만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머. 아니야? 근데 여기 지금 사랑해주는 사람은 그 셋 중에 없잖아요. 네. 아무나 만나는. 그 수필이는 갔어요, 이미. 보냈고. 연우는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결혼했어요, 얘.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답이 예, 정해져 있는. 부캐도 지가 받아놓고. 사실은 그래서 텍선의 마지막이 행복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연장자랑 맺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접수. 네. 누가 가장 택선이를 사랑해 줄 것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사실 저도 찍으면서 굉장히 그 헷갈렸던 지점이 언제 연우에서 박사님으로 간 거지? 약간 그 지점에서 약간 뭐 자연스럽게 박사님이랑 많이 붙어 있으니까 또 이제 호감이 생겨서 또 사랑에 빠진 거겠지만 이 바이러스의 감염 증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했거든요. 저 사람은 아무 말을 안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자꾸 날 예쁘다고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막 칭찬해주고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연우든 아니면 박사님이든 의지하게 되고 막 좋아하게 되고 요런 거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찍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수필이하고는 하룻밤을 같이 새죠. 딴방에서. 연우하고도 하룻밤을 차 안에서. 차 안에서 같이 보내죠. 저는 2밤을 같이 보내거든요. 어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제일 가는 병원 갑자기, 실험실에서 경쟁심을. 하룻밤을 보내고, 그다음에 연구소에서 가장 저를 오래 그리고 물리적으로 거기서 레슬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옥택선과 키스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생명을 목숨을 걸고 한 키스잖아요. 이거. 그 정도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좀 많지만.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 자기 매력 주장. 발산. 매력 발산 자기 주장. 좋습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 둘, 셋. 네. 감독님 한 분 골라주실래요? 세 번째. 모자 쓰신 분 말씀하시는 네, 거죠? 흰모자 쓰신 분. 감사합니다. 저 지목해 주셔서. 네. 저 장기하님한테 지금 질문하고 싶은데요. 전문 배우는 아니시잖아요. 혹시 뭐 NG나 촬영장 에피소드 뭐 재밌는 거 저희랑 나누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제 기억으로 제가 한 9회차 정도를 나갔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진짜 떨리긴 하더라고요. 이게. 초반에 진짜 떨리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사람 긴장하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윤석영님께서 분량이 없으신 촬영하시는 일정이 아니었는데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코치를 해주셨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컷 하나 가면은 오셔가지고 그 손을 좀 가만히 있어요. 손을 좀 가만히. 저 손을 전 원래 근데 일상생활을 할 때 손을 많이 움직여요. 노래할 때도 많이 움직이고 하는데 이거 없이는 이게 잘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손을 가만히. 근데 찍어놓은 걸 보니까 진짜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거 그날은 뭐 완벽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그걸 누르고 연기를 했고, 그 다음도 진짜 손을 가만히, 그러니까 뭐 좀 안 움직이고 연습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포함해서. 네. 그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직업상의 캐릭터하고는 되게 잘 어울려요. 이 손 움직이시는 게.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필요할 때만 움직이면 좋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촬영 감독이 카메라를 살짝 올려놨더라고요. 네,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앵글에 손이 걸리지 않게 조용히 싹 올려. 오케이. 됐어. 나 프로시다. 근데 그게 또 그것도 있었어요. 이게 그린 스크린 앞에서 운전하는 거 찍을 때 이거는 촬영 감독님이 말씀하셨는데 컷하고 촬영 감독님이 연우 왜 손을 자꾸 이러고 있어? 근데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실제로 좀 오케이 남컷인데도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실제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거를 실제 운전할 때는 이렇게 안 하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차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의 안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거를 숙지를 하고 이제 후반부에 뭐 이렇게 두 분 태우고 가는 씬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거를 활용을 해서 만약에 다시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조금 별로 안 움직여요. 이렇게. 그것도 실제 촬영 도중 후반부였어가지고 그렇게 좀 찍으면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그린 매트를 대고 이제 운전하는 걸 찍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막 이게 하다 보면 저희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럼 뭐 차가 한 수십 대 쳐갖고 달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영화 볼 때마다 운전 장면 나오면 손을 보시겠다. 그럼 처음 찍으신 장면 뭔데요? 첫 회차 장면 뭔데요? 첫 회차가 제가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차 파는데, 그러니까 배두나 씨랑 처음 같이 찍은 거는 택선이가 와가지고 연우야 해가지고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 맞고요. 근데 저도 그게 첫 회차였는지 아니면은 다시 그 매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에서 안 열어주는 장면이 첫 회차였는지. 잡혀 들어가는 장면. 잡혀 매장 안. 네, 매장 안을 넘어졌죠. 네네네. 그래 매장 안이 첫 회차였다고 합니다. 네. 다시 보실 분들은 그 장면에서 장기하 배우님이 손을 얼마나 움직이는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배두나 배우님이 한 분 선정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저는 요 앞에 아까부터 계속 개인적으로 배두나 배우님 팬인데 골라주셔서 감사드리고, 두나 배우님 너무 러블리하게 나와서 N차 무조건 할 거고요. 감독님한테 묻고 싶은 게 영화 보고 여쭤보신 건 없으세요? 궁금하다거나? 네, 러블리한테 궁금한 건 없어요. 그냥 고백, 그냥 사랑한다는 고백. 사랑은 고백이다. 영화 보면서 저는 저희가 겪은 코로나 사태가 계속 떠올랐고 그거를 의식하고 만들었다고 저는 느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촬영하고 만드신 게 2019년이라서 벌써 코로나 전에 다 하셨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개봉이 연기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뭐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옷 방호복도 그렇고 슈퍼항체 이런 게 오히려 저는 저희가 겪은 그 코로나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몰입되었다고 느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좀 도움이 된 건지 코로나가. 역시 배두나 씨 팬이어서 너무 이해력이 훌륭하십니다.
예,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구상하고 촬영은 코로나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편집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시작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편집을 좀 뒤로 미루고 또 다시 하고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어서 우리가 준비할 때는 저는 사실 영화가 좀 과학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고 과학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균 박사님 같은 경우 뭐 이건 좀 뭐 영화 관련 없는 얘기긴 한데 본업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의사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전공하시고 이후에 바이러스를 연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의사 과학자가 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박봉이어서.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어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대접을 받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좀 많이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 훌륭하신 분들이 아무튼 그런 좀 과학적인 얘기를 실제 바이러스 입장에서 좀 진짜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려보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게 어쨌든 가상의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발생했고, 증상은 뭐였고, 감염 공명은 뭐고, 치료제는 어떻게 개발할 거고, 백신은 어떻게 할 거고, 어디서 연구할 거고, 이런 식의 것들을 좀 프로우 차트를 짰고, 그것을 이제 실제 장소에 가서 찍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좀 지금 와서 보면은 당연한 건데, 그때는 이게 처음에 이제 영화 보셔서 아직 좀 처음에는 무슨 바이러스인지 몰라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여서 공기 감염까지 대처해서 나오는 바람에 보호복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톡소라는 걸 이제 나중에 연구소장이 알게 되잖아요. 톡소네 우리한테 나갔으니까, 이러면서는 그 다음 신들을 보시면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이제 공기 감염을 안 된다고 이균 박사가 얘기하면서부터는 이제 대처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럴 때 이제 PCR 검사도 하게 되고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PCR 검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 전에 개봉했으면 어쩌면 새로울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에 대한 이렇게 현실감 아니면 좀 더 몰입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개봉해서 그러면은 훨씬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더 올라가서 더 공감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김윤석 배우님이 한 분 골라주세요. 나의 세로토닌님께. 네, 저는 김현석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여러 캐릭터를 너무나 잘 소화하시고 표현하셨는데, 캐릭터를 구상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닥을 잡아서 완성해 가시는지 과정이 궁금하고, 김현석 배우님께 사랑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분이 제 팬인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그 창작과 표현에는 이제 경계가 굉장히 불명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음악을 하는 순간이든 이제 영화 음악을 하는 순간이든 배우로서 뭘 하는 순간이든 차이점, 어떤 형식적인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차이점에는 전문성의 영역이 당연히 있는 거겠지만, 어떤 창작과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틀에서는 그 공통점이 있는 작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창작과 표현을 업으로 삼고 살아간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사람이 어떤 인연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이게 작업자도 어떤 인연으로서 어떤 작업을 어떻게 인연으로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시트콤도 만났었고, 이제 영화도 만났었고, 음악 감독으로서 이제 영화를 만난 적도 있고 한데, 늘 저는 그냥 그 길목에 어떤 그 작업이 딱 마주쳤을 때 나랑 좀 연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사실은 제가 하는 음악에 좀 깊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음악 외에 다른 걸 오히려 좀 줄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으로서. 근데 그건 또 미래라는 걸 모르는 거니까 100% 확실한 건 아닌데, 그리고 맡아보고 싶은 역할은 전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내부자들의 조우진 배우님 같은 역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연우처럼 할 일 하는 사람인데 직업이 그쪽인 거죠.
아니 여기를 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제 말투로 하면은 좀 무서운 악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웃기면서도 뭐 약간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그 질문은 그 원작을 책을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실제 원작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택선, 이균, 연우, 수필 다 똑같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원작이 굉장히 재밌는데 한번 영화 비교해 보시면서 이런 버전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출발은 똑같겠지만 영화는 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한번 같이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오늘 너무 뜻깊은 자리니까 기념을 하기 위해서 배우님, 감독님이 앞으로 나가셔서 단체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그럼 그 전에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사진 찍고 3장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끝입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첫날이에요. 저희 개봉 첫날이어서 무대 인사하면서 결국 이제 이 GV로 이제 오늘 회사 하루 일정이 끝나는데 뭐 언제나 이게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 이 말을 좀 해줄 걸 그랬나 뭐 이런 아쉬움도 남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자리가 훈훈한 이 자리가 있다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영화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홍보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아까 한번 말씀하셨지만 바이러스를 촬영을 하고 나서 되게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서 배운 것들이 많이 참고가 되고 활용이 됐었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영화 배우로서 이렇게 해봤는데 첫 기회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랑 작업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한테는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영화인데 첫날부터 이렇게 버선발로 마중을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물론 저 개인을 맞아주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영화를 첫날부터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선의 병에 걸린 가짜 사랑을 당한 그 허당이었던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한 이균이 용기를 내서 막 택선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랑 또 그냥 우연히 휘말려서 모든 사건을 해결해버리는 연우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집에 가서 내가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에 걸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내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상상을 좀 하시면 훨씬 좀 훈훈하게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지 않으실까. 아까 배두나 씨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상상만 해도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긍정의 힘이 샘솟아서 주변 사람들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폭소 바이러스는 영화 보면 걸리는 걸로 하는 걸로 하죠. 네. 그럼 앞으로 모시고 이쪽으로 내려가셔서 앞으로 가실까요? 네. 하나, 둘, 셋 할까? 혹시 앞에서 보면 좀 예쁘게 다들 플래시 좀